디모와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이경희입니다. 어도비 서브텐스 3D 에코시스템 AR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IT 트렌드는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인데요. 2024년에는 생성형 AI가 더욱 대중화돼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데요. AR, VR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CES 2024에서 여러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메타가 홀로 고군분투하던 시장에 애플이 불붙인 얼굴에 쓰는 컴퓨터, XR 기기 경쟁으로 CES 2024년이 활활 타올랐는데요. CES 2024에 참석한 가상현실 AI, VR 관련 기업만 무려 366개사이고 현재보다 2030년까지 6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얼굴에 쓰는 컴퓨터의 경쟁이 막이 올랐다고 봅니다. 하드웨어가 확산이 되면 필요한 게 뭘까요? 컨텐츠입니다. 어도비 에어로로 몰입형 AR 디자인을 제작해서 얼굴에 쓰는 컴퓨터가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의 컨텐츠를 어도비로 제공하시길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에코시스템으로 AR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브텐스 3D의 제품군 중에 모델러와 에셋을 통해서 AR에 사용될 모델링을 제작하시거나 다운로드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모델링이 준비가 되었다면 재질을 입혀 실사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샘플러, 캡처, 페인터 툴이 있습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어도비 캡처 앱으로 사진 촬영을 AI 기반으로 재질 제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브텐스 3D 샘플러는 실사 촬영한 사진 기반 이미지에 필터를 통한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서브텐스 3D 페인터로 앞서 준비한 모델링에 재질 텍스처링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나 서브텐스 3D 스테이저로 보내서 장면을 연출하시거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장면에 필요한 에셋을 어도비 에어로 앱으로 내보내서 증강현실 AR 인터랙션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서브텐스 3D AR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시면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 재질을 입힌 다음에 브랜딩 작업을, 디자인 작업을 하신 다음에 AR로 보내시거나 스테이저의 장면 디자인으로 보내신 다음에 인터랙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서브텐스 에코시스템은 모델링, 재질, 텍스처링, 장면, AR 게시까지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올인원 툴인데요. 서브텐스 에코시스템 중에 오늘은 모델러, 그다음에 3D 에셋, 그다음에 페인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어도비 에어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델링을 가져오거나 만드는 방법인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스톡, 서브텐스 3D 제품군 중에 모델링을 제작하시거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톡을 통해서 3D 스톡 에셋을 검색해서 가져오시거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3D 오브젝이나 몰입형 에셋을 제작한 후에 내보내실 수 있고요. 믹사모라는 어도비 툴의 애니메이션 툴에 3D 캐릭터에 생동감을 줘서 에러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서브텐스 3D 모델러와 에셋은 모델링을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3D를 찰흙으로 빚듯이 모델링 제작하시거나 수천 개의 고급의 3D 에셋을 가져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제작하시거나 가지고 오시게 되면 그 다음 재질을 입히는 워크플로우였죠. 재질을 가져오시거나 혹은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어도비 스톡, 파이어플라이라는 인공지능 생성형 AI로 3D 스톡 에셋을 검색하거나 생성해서 가져오실 수 있고 어도비 캡처 앱을 통해서 재질 사진을 촬영하시고 AI 기반으로 다듬은 다음에 CC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브텐스 3D 샘플러, 디자이너, 3D 에셋에서 실제로 재질을 수천 개의 고급 에셋을 가져오시거나 혹은 실제 사진을 촬영한 걸 재질, 모델, 조명 등을 혼합해서 저작을 하시거나 혹은 무한하게 베리에이션 하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건 모델링에 텍스처링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로고나 혹은 브랜딩 회사의 룩앤필 템플릿을 넣어서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도비 스톡에서 템플릿 PSD AI 포맷 등을 다운로드 하셔서 브랜딩을 하실 수도 있고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이어플라이의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벡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브랜딩 작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파이어플라이와 브랜딩 템플릿을 사용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랜딩 작업의 디자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D까지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D, 3D 푸티지를 지오 미니멀리즘이나 페이크 3D 같은 디자인 같은 것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랑 스톡, 서브텐스 전 제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장면을 하고 브랜딩을 했다면 이제는 3D 장면을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툴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서브텐스 3D 스테이저랑 서브트 3D 에어로라는 툴이고요. 3D 장면은 뭐 모델링을 추가하시거나 재질을 추가하시거나 로고나 그래픽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2D 이미지와 3D 모델링을 어도비 센세이 기반으로 해서 배경과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스테이저에서는 궤도나 해전 같은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에어로는 이에 비해 좀 더 많은 인터랙션을 주실 수 있고, 오늘 그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R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고, 기존의 AR 컨텐츠를 만들려면 코딩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도비 서브텐스 3D 에어로는 코드 작성 없이 시각적 UI를 통해서 AR 컨텐츠 장면을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개체별 상호작용한 애니메이션을 코딩 없이 주어서 A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능들을 배우실 텐데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인 비헤이비어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헤이비어는 무엇이냐라는 게 궁금해지실 텐데요. AR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해서는 어도비 에어로 비헤이비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될 텐데, 비헤이비어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3D 모델링이 어떤 트리거를 만났을 때, 즉 오브젝트 3D가 장면에서 뭐 시작될 때 혹은 탭 트리거 발생할 때 혹은 어떤 액션을 줄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이 처음 시작할 때 혹은 탭 트리거를 만났을 때 혹은 디바이스 접근성을 만났을 때 그런 트리거가 생성이 되면 그때 나는 이동을 할 건지, 상하좌우로 이동할 건지, 스패너 줄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줄 건지, 소리를 낼 건지 등의 액션을 주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옵션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헤이비어의 컨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는 트리거와 액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문장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비헤이비어의 구성은 이 세 가지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에셋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우선 에셋이 있어야겠죠. 3D 서브텐스 모델러나 혹은 에셋이나 뭐 그 외에 3D 그 모델러를 통해서 만든 모델링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때 어도비 서브텐스 3D 에셋에서 다운로드한 모델링을 에어로 앱 안에서 장면을 배치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브젝이 되겠죠. 그래서 에셋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 서브텐스 3D 모델러도 있고요. 저희는 에셋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도 3D를 제작하실 수 있죠. 2D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3D로 익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몰입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2D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그 몰입형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도비 스톡에서도 3D 모델링 된 것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어도비 믹사모를 통해서도 애니메이션 3D 파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이, 즉 배우가 선정이 되었다면 이 오브젝에 우리는 어떤 트리거와 어떤 액션을 줄지에 대한 이 배치된 오브젝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리거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는 오브젝트 장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 3D 모델링이 장면에서 시작할 때, 혹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탭을 할 수 있죠. 터치,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 같은 탭 트리거를 할 때, 혹은 디바이스, 핸드폰이죠. 모바일 폰이 그 오브젝트, 객체에 근접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나갈 때,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션은 뭐냐면 이런 트리거가 일어나면 뭘 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은 AR 인터랙션을 주시는 그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오브젝트한테 무엇을 시킬지에 대한 정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와 액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리거는 총 4가지, 스타트할 때, 혹은 탭할 때, 혹은 이 디바이스가 그 객체에 접근해서 들어갈 때, 혹은 나올 때, 이런 4가지 트리거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고요. 액션은
애니메이트, 스핀, 바운스, 쇼, 하이드, 무브, 스케일 등등의 이동이나 회전 크기 등등 다양한 액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맞게 동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코딩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 액션 설정하는 방법은 데스크탑 앱인 어도비 에어로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 폰에서 어도비 에어로 앱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어도비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시면 데스크탑에서 제작한 AR 컨텐츠가 보여서 추가적으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작업을 시작해서 트리거와 액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뭐냐면 when 그리고 what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장은 즉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R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겠죠. 누구한테 어떤 일을 시켜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할지, 그래서 어떤 오브젝에 언제 무엇을 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예시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 3D 오브젝이 시작할 때 안 보였다가 액션이 이제 안 보이는 액션이 막 실행이 되다가 보여지기도 하고, 하이드 됐다가 쇼가 되고, 그다음에 바운스도 주고, 또 다른 객체의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도록 오르빗이라는 기능도 주고, 즉 시나리오대로 AR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데모를 보시고 나서 이걸 더 추가적으로 창작을 해보거나 체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디모와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창작을 해볼 수 있는 창작존하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존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방문 요청 주시면 디모와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가 출동을 할 예정이니까 2024년에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에어로 앱 안에서 AR 인터랙티브한 컨텐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에어로 앱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여러 가지 AR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그 중에 파일 하나를 열어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드론하고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가 만들어준 이미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자, 요거를 저희가 잘 서페이스를 배치를 해서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딩 버티컬 서페이스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장면을 연출하실 부분을 찾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페이스를 통해서 객체를 등장시키고 나면, 에셋을 잘 배치를 하시고 나면, 제가 미리 이 드론을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회전하는, 저 S 서울 모티브로 한 이미지를 통해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와 3D 에셋, 2D 에셋을 같이 한꺼번에 배치를 에어로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어로 데스크탑 앱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그리고 서브스탄스 3D 페인터에서 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부터 어도비 3D 에셋에서 드론을 다운로드 받고, 그 드론을 다운로드 받은 거를 버튼 3개를 2D 이미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업, 다운, 그다음에 회전하는 이 3가지 버튼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3D 에셋에서 저런 드론이나 혹은 포토샵 일러에서 저런 벡터 이미지 아니면 2D 이미지를 만들어 오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업 버튼, 다운 버튼, 그다음에 회전 버튼 3가지를 눌러서 작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시킨 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켜주시면, 이때 우리는 3D 및 AR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도비 서브스탄스와 그다음에 에어로, 그리고 3D 에셋, 그다음에 믹사모 등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먼저 어도비 에어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에어로를 켜고 3D 에셋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3D 에셋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재질과 모델과 라이트, 조명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 여기에 검색으로 드론이라고 저는 검색을 하고, 이 드론 검색하는 거에 드론 여러 가지 모델링 된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드론 모델링 된 4번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 모델링 파일을 저는 어도비 에어로 앱에서 가지고 와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배치를 할 거고, 이때 2D 업, 다운, 회전 버튼을 이용해서 배치를 한 다음, 그다음 애니메이션,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포트를 할 텐데 제가 미리 받아둔 이 드론과 드론 플레이트, 그리고 업, 다운, 회전에 관련된 버튼 이미지 5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이 플레이트죠. 이 드론이 착륙한 랜드 플레이트를 하나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혹은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3D 에셋을 받으셔도 되고 이 모델링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맞추셨으면은 이번에는 2D 이미지를 가져와 볼 텐데요. 2D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방식의 이미지 파일이면 되고요.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 버튼 가지고 와서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그다음에 다운 버튼도 마찬가지로 크기, 위치, 포지셔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비 에어로와 어도비 서브스텐스 스테이저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에셋을 배치하는, 장면 연출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 AR 인터랙션 만드는데 첫 번째 스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PT 기억나시죠? 거기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에셋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미리 만들어 두거나 혹은 에셋, 3D 에셋 그 커뮤니티에서 받은,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 에어로도 그렇고 스테이저에서 미리 어도비가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미리 저장되어 있는 에셋을 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더 분위기를 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어반 스타일의 도시 2D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드론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실제로 AR 콘텐츠로 작동을 시킬 때 좀 더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에셋 말고 이렇게 사람이 달려가는 아이콘 있죠? 요게 비헤이비어를 주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장면이 배치된 다음에는 우리 들어있는 에셋들의 각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전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업 버튼부터 한번 인터랙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드론이 올라가는, 그래서 드론은 이름이 드론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랜드 플레이트는 드론 언더바 랜드 플레이트, 업 다운, 이렇게 회전 관련된 이 이미지들 이름을 다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코딩 없이 작성을 할 때 대상과 그다음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객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때 이름으로 하시는 거라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제가 만든 거니까 업 버튼은 업, 그다음에 UI 언더바 이렇게 적혀 있는 이름이에요. 다운 버튼, 그다음에 회전 버튼, 이 3개의 버튼의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업 버튼부터 트리거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터랙션을 줄 때 트리거는 4가지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총 3가지인데 스타트하거나 탭 트리거를 주시거나 혹은 디바이스가 그 객체에 가깝게 가거나 뭐 뒤로 나가거나 할 때 이 3가지를 준다고 했죠. 자, 우선은 먼저 이렇게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때 액션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언제 탭 트리거를 할 때 "이 액션을 해라."라는 뜻이고, move라는 툴에서 저는 Y축 위로 30 센티를 올렸고요. 두 번째 다운은 이번에는 액션을 주는데 Y를 좀 아래쪽 -30 요렇게 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0으로 줬거든요. 0으로 주면은 마치 30에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만 그 포지션에서 더 내려가는 요 부분이 수치로 바뀌게 되는 이 옵션이 설정이 되어야지만 움직임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돌릴지예요. 자, 드론은 저 뒤에 어반을 타깃으로 해서 회전하게끔 저는 한번 인터랙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 버튼을 눌렀을 때 다운이 안 먹히네요. 회전.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다운이 안 먹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면은 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은 Y축이 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즉시 되게끔 하는 거나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앞전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즉시 작용을 하게끔 했는데도 작동을 안 하죠. 그 이유는 Y축이 드론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드론이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0 Y 0 포지션이 아니라 마이너스 30 포지션 정도로 내려오게끔 제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Y가 0 이죠. 이때 마이너스 30 정도로 하게 되면 보시면 업, 다운, 회전, 어반, 저 뒤에 있는 건물 그림이 어반이거든요. 그 어반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해서 돌고 오는 요 세 가지의 인터랙션을 주는 걸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에어로에서 작업을 마치셨으면 이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같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이나 혹은 태블릿에서 어도비 에어로 앱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아까처럼 한번 잘 작동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먼저 잡아 주시고 방금 주셨던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같이 동기화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먼저 잡아 주시고 전 아래쪽에 바닥에다가 서페이스를 잡고 한번 작동이 잘하는지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 버튼, 그다음에 다운 버튼, 그리고 어반을 중심으로 회전하게끔 하는 AR 콘텐츠를 코딩 없이 손쉽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브젝이 있고 오브젝은 드론이나 플레이트나 혹은 업 앤 다운 회전에 대한 그 객체들이 되겠죠. 누가? 트리거는 어떤 거냐면 탭을 했을 때 손으로 버튼을 터치했을 때 언제? 터치됐을 때. 그다음에 액션은 move Y축을 기반으로 드론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회전을 하는 이런 액션을 줬고요. 거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이라는 세팅 옵션 값 어떻게? 라는 옵션 값을 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받아두었던 드론의 모델링에 텍스처링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링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도 있고 스테이저나 에어로로 내보내서 지금 방금 전에 해보셨던 AR 인터랙션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드론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딩이 됐을 텐데요. 저는 한번 이 페인터 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브텐스 3D 페인터 앱이고 테스처링 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방금 받았던 드론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리소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저희가 이전에 페인터들 사용하는 테이처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가져와서 데이터 세트 만들고 하는 것들 보여드렸던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Alt 눌러서 회전을 해보면 지금 들어온 파일이 모델링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온 파일을 보니까 텍스처 세트에 보니까 각각의 여기 프라이머리도 들어와 있고 필러도 별도로 다 각각 모델링 된 게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은 각각의 서피스 부분에다가 이 왼쪽에 있는 재질을 가져다 넣으시면 되는 건데 손쉽게 한번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금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제가 예를 들어 이 소재를 여기다 더블 클릭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재질에 대한 타일링이나 그 외의 필터들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재질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재질을 만들거나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은 왼쪽에 보면 이 에셋이라고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표면, 아틀라스, 데칼 등 다양한 재질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 도자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세라믹에 관련된 재질이 있네요. 이걸로 한번 재질을 텍스처링 해볼 텐데 앱으로 전송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터로 바로 보내게 되면 페인터의 왼쪽에 재질 에셋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프라이머리 이 바디 부분에다가 저는 이 재질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쉽게 재질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또 이 프로펠러만 따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펠러만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질 작업이나 텍스처링을 이 페인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애프터 이펙트로 내보내는 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로 내보내기라고 하면은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되고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드론의 파일을 제가 컴포지션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XYZ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전해서 방금 내가 넣은 재질 그대로 해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여기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질을 만드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에셋에서 바로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캡처 앱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어도비 캡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는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AI 기반으로 해서 텍스처링 재질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어도비 캡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들기 하는데 오디오, 그래픽, 모양, 색상, 글꼴, 패턴 다양한 것 중에 저희는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이 재질로 지금 바로 캡처링이 됐고 얘를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AI 기반 재질로 변환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어도비 센세이와 생성형 AI들 아시죠? 제너레이티브 AI의 내용을 통해서 그 서버에 갔다 오면서 저희가 이 재질을 조금 더 실사에 가깝게 변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재질을 저장하실 수 있고 저장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CC 앱 안에 있는 이 재질을 받아서 바로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캡처링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 중에 어도비 에셋하고 페인터하고 캡처 앱하고 에어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요. 에어로는 크게 비헤이비어를 줘서 AR 인터랙션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페인터에서 재질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3D 에셋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하지만 어도비 캡처 앱을 통해서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디모와 어도비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만드는 방법을 창작을 직접 해보시거나 혹은 만든 걸 바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AR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기 위한 2024년 XR 쪽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방법을 어도비 서브스탠스 에코시스템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